전쟁이 1953년에 끝이 났지만은 전쟁 후유증이 보통 한 10년 정도 간다고 볼 때 1960년대까지 아직 전쟁의 잔해가 사회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 황폐, 장래에 대한 뭐 희망이나 이런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파괴, 붕괴 뭐 이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참 특히 문화다 뭐 이런 데서는 춥고 굶주린 상황에서 문화다 어쩐데 얘기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얘기했어요. 전쟁 후 아마 2, 3년 전후에 그 군기가 아직 안 가셨을 때고 사람마다 전쟁 중에도 그랬지만 전후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죠. 그런데 문학지를 창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학에서는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이 처음에 55년도에 나왔을 때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나온 막 그런 큰 잡지였어요. 말하자면 민족의 문화사업이라는 거, 민족 사업이라는 거, 문화사업의 기본이 이제 문학이라는 걸. 좋은 한국 최고의 문학 잡지를 만들어 보자. 막 그러셨던 거 없고, 근데 김기호 선생이 그러자고. 초창기 우리 한국 문화 출판사에 보면은 하나의 독립 지사적인 그런 의욕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우석 선생도 말하자면 성각자들 대열에 쓰는 분이 아니었을까. 그 주위에 오영수, 조인현 씨, 그 당시에 와가지고 이제 이 양반을 이제 설득했을 거예요. 조인현 선생이 주관이고 오영수 선생이 그 다음에 편집 전체를 맡고 그 밑에 김구영 박사님 있고 참 조촐하게 했지. 김기현 양반이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난 들은 풍월이지만은 그 양반이 이제 참 대단난을 내려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문학 잡지를 갖다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대문학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동네에 아주 옛날 조촐한 동네고 무슨 어떤 그런 이를테면 문화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옛날 아주 구옥 기와집들이 있는 좁은 골목의 동네였는데 거기에 길가에 조그마한 대수소 같은 게 있어. 대수소처럼 말이지. 유리가 달려 있고 사무실이 가는 길에 가면 흔하게 다 보이고 하는 그런 것에 현대문학사라는 간판이 붙었어요. 인간답게 산다 이런 건 사치스럽게 들릴 때 문학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우리도 이제 인간답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희망 같은 거. 현대문화로 이렇게 제목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이 창간사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학이라는 것이 당시에 많은 문화 현상 중에서 제일 중심이라는 것, 이걸 제일 앞에 내세워 놨어요. 두 번째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현대문학의 특징인데 현대라는 것은 새로운 오늘날 이런 뜻이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은 전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체성으로서의 현대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딱 박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이나 우리 고전, 우리 문학, 우리 전통적인 생각, 우리의 사상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간호에서부터 어떤 작품을 실었던가? 전쟁의 가장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장면을
작품으로 다룬 것이 김동리의 그 흥남철수입니다. 그게 창간호에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손창섭의 유명한 그 혈서가 실려 있어요. 이 김동리 같은 분은 9세대지만은 손창섭은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그 장용학의 요한시집. 전후라는 것은 이제 6.25 전쟁 이후인데 이게 대표적인 작품들이 그때부터 발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후문학의 그 기점을 여는 그런 거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현대문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현대문학 잡지의 그 위상이라는 것은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합문예지, 문학지라는 게 거의 현대문학이 독주하다시피 한 시대였으니까요. 글을 쓰는 사람들도 돈 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의식을 행하듯 1년에 한 편, 두 편. 그 뭐 실력 있는 사람이야 조금 더 싫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씩 부럽지. 그리고 그 당시에 나가는 것은 한 7만 부 나갔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교에서는 교재를 썼어요. 이걸 정말입니다. 그러고 대학교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현대문학을 옆에 끼야만 그러죠. 공부하는 학생으로 인정받을 때예요. 또 문학 잡지도 없던 시절에 거의 유일하게 오늘의 한국 문학을 이끌어오고 그리고 탄생시키고 작가들의 작품 무대를 제공한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잡지라고 할 수 있겠죠. 돈 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제 함부로 이제 등단시키지 않았고 또 이제 정실에 전혀 그 치우침이 없이 이제 공명정대하게 문단의 중도를 걷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령 이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비평 쪽으로 많이 쏠린다면 그쪽으로 확 쏠리고 또 무슨 실존주의가 유행이다 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이런 식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현대문학의 강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많았죠. 당시로서는 한국의 최고의 권위들이 추천이 했으니까. 시에는 서정주, 박두준, 박목월, 유치환. 소설은 박정화, 연상섭, 계영묵, 황순원, 김동리 이렇게 됐고 평론은 곽종원, 백철, 조윤현, 휴호운, 유치진 이런 분들이 이제 앉아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일한 정통적인 잡지로 인정을 받았고 조현현 선생이 이제 주관을 하실 때인데 그분 자신이 평론가였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평론이라는 것이 문학의 어떤 그 길을 바로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걸 참 안목리에 우리 같은 저 후배 제자들한테 일러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날 늦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한글이 서투니까 훈련 기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김동훈 선생님 너무너무 말씀이 없으세요. 다방에 앉아있으면 딱 한마디 두 마디 하시면 이제 그게 내가 감수성인지 몰라도 딱 하면 어디가 틀렸다는 거로 이 내 머리에 팍 오더라고요. 서정주 선생 같은 분 참 입담이 좋으십니다. 그저 시도 그렇게 구수하지만은 입담이 좋아서 그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말이 가다가 옆길로 새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면서도 참 운치 있게 참 구수한 담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대개 가난한 제자들이 스승에게 술을 대접을 하는 시대였는데 유일하게 황 선생만큼은 제자들이 술을
받아 잡수지 않았어요. 반드시 당신이 술값을 냈어요. 특히 이제 신인 작가들에게 황순원 선생 같은 분들은 태양의 존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도 어려웠고 또 뵙기도 힘들었고 한 번 술 얻어먹으면 그것이 몇 년간은 영광이었고 그랬지요. 참 소박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자상하시고, 그 다음에 성실하셔요,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대학 국문과 학생일 때 선생님을 찾아가면 늘 밤늦게라도 원효로에 그 낡은 그 쇠타를 입으시고, 그리고 방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돋보기 쓰고 글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한가롭게 무슨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늘 뭘 하셨고 공부를 하시거나 시를 쓰셨고 이런 것이 은혜원 중에 저한테 많은 그 가르침을 이제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큰 잡지에서 또 모골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서점에 가가지고 몇 번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읽고. 이제 추천 완료됐다고 통제가 왔는데 그때 영하 10몇 도인데 이제 그 종로 서적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거기를 한번 나갔는데 이제 소식을 듣고 나갔는데 손이 안쓰럽더라고요. 이렇게 현대문학의 작품실에서 딱 나오면 명동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에 늘 보던 사람들 보는 사람의 얼굴이 눈빛이 달라져.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문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면 다 알아볼 정도로. 그랬어. 현대문학의 유래이 그랬어. 아주 가족적이죠. 그리고 이제 식구가 몇 안 되니까 그때 보면 아주 부담 없이 늘 드나들 수 있고 또 무슨 꼭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분위기는 뭐 그때 뭐 막 등단할 무렵 젊은 시학도로서는 뭐 그저 그냥 그 잡지 편집실 분위기는 그저 마음에 들 뿐이에요. 오로지 그냥 그 좋고 출판사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책 내는데 그러니까 출판사를 가면은 내 고향 같아 맨날 우리 집 같고. 개인 전화가 별로 없어서 현대문학사로 전화를 걸러 오는 사람도 있어, 문인 중에. 그건 늘 북적북적했지, 편집실이. 한 사람 가면 한 사람 또 나오고 그냥 저녁 낮이면 뭐 그냥 어떤 땐 조금 많을 때 한 10명, 20명 될 때도 있어. 그 다음은 뭐냐, 술 먹으러 가는 거죠. 온고래 타면은 같이 모두 어울려서 막걸리 먹고 되게 그랬으니까 편집하는 사람하고 작가들하고 관계가 전부 친구 비슷한 거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표지 같은 게 아주 이뻤다고요. 지금도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 글씨 자체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그림, 표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이뻤고. 그때 허담할 때 김한기 씨가 표지를 그렸거든요. 그 컷 하나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이 없고 아주 대단한 화가들이 컷 한 장도 뭐 치명엽성에 자기 성심성의껏 그려주고. 그 당시는 발표할 기간도 없어. 우리 현대문학 잡지 내는 것이 가장 영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를 기증을 했어요.
자기들이 손수 그림 원화를 갖다가 주면서 내 거 실어달라고 할 그 시대니까 화가들의 아쉬움도 대단했죠. 김한기 선생의 그림이나 그 손재형 선생이나 월탄 선생의 글씨가 우리로서는 지금 생각할 때 상당히 그 격조가 있는, 말하자면 묵향을 느끼게 하는 조선 선비의 그런 그림들이었는데, 현대문학의 이제 흐름을 같은 계통의 화가들을 아마 모색해서 이렇게 초대하고 뭐 그랬던 걸로 봅니다. 옛날에는 문학과 미술이라는 게 일심동체야. 한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학하는 분들도 참 미술 작가가 몇 사람 안 됐으니까요. 그때 이렇게 작품 표지화에 대해서 화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때라고, 그때 화가들이 현대문학 잡지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람 화가들이 많았고, 그 수화 선생은 참 멋스러운 분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멋이 참 격조가 높은 분인데, 그 수화 선생하고 이제 그 문학하는 분들하고 서로 그 교류가 화가의 어떤 사람보다도 교류가 깊었어요.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컷까지도, 그야말로 컷까지도 우리 그 애들한테는 꿈을 줬어요. 그 그림, 그 컷에서도 그런 어떤 꿈 같은 걸 꾸게 했거든요. 뭐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그때 뭐 야단이 났더랬지. 그 각서를 쓰고 내 빼나온 일도 있고 하고, 조인호 씨도 그때 살아있고, 뭐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누가 봐도 미국을 공격한 소설이기 때문에, 북에 동조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됐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 재판 같은 거였거든요. 문학 작품을 놓고 재판을 한다, 이런 인상이 법정 분위기에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 북쪽에서 전제가 됐다, 완전히 전제가 된 이런 작품을 이적행위가 아니거든요. 이 작품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 답변해라. 근데 이제 이어령 씨가 그 하나의 비평가가, 그때 문학 비평가로서 이제 증인이 돼서 뭐다 문학적인 입장에서 증언을 하니까 그 법정 그 분위기가 다 문학적인 용어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장미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그 뿌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했지, 그 뿌리를 잘라다가 신사들 물뿌리 만들어가지고 파이프 만들었다고 그래서 장미가 그 파이프 만들어 주려고 꽃을 피운 거냐. 작가는 남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른다. 단지 창작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한 뿌리다. 나는 처음에 한 권 아니 한 일부 정도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자꾸 느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표현이 인물을 널리 가야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킬 수 있거든. 저는 이제 대하 소설이니까 편집에 특별히 말을 해가지고 분량을 딴 사람의 배에 150매씩을 했어요. 그런데도 3년을 연재를 해가지고 겨우 일부가 완성이 됐어요. 이건 현대문학 이끌어 나가는 건 수지면은 따지면 안 됐다기 발이 없어졌고요. 70년대 후반인가 그 당시는 정말 네 가지 꾸지할 정도로 계좌가 곤란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 짐을 벗을래야 아버지 유언은 있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현대문학을 지켜라. 없애지 말아라.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문인들은 잘한다고 칭찬을 오는데 그걸 그냥 내버릴 수도 없죠.
그런 게 내가 제일 고통스러웠다. 소중한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재정적으로 몰락하게 됐다. 내 몰래 할 수 없죠. 역시 그 많은 작가들이 이것이야말로 이해관계를 떠난 진실한 잡지다. 거기에다가 이 잡지만은 이거는 지켜나가야겠다. 힘은 없지만은 거기 늘 일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뜻있는 그 문학인들은 다 현대 문학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한 10년 동안 우선 시각적으로 굉장히 그 낡은 때를 확 털어버리고 권위적이지 않고 자유롭고 근본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문학 담화가 가능한 그냥 좋아요. 글도 좋고 정성들이 만들고 그리고 장난 안 치고 공평하고 그 디자인이나 시각적인 요소들을 군데군데 배치하는 것이 새로운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찾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래서 더 현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순문학지로서 그것도 월간으로 50년 지속했다는 이건 거의 세계적인 특기할 만한 일이에요. 반세기 동안 한 번도 걸르지 않고 발행을 했다는 것은 한간 정신에 아니면 뭐 운명적으로 뭐 그 속에 어떤 그런 문학의 힘이 스며들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여하튼 그 문학지가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문학 성장에 끼쳤던 영향, 밑거름 이것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일진데 문학을 통해서 인생을 새로 생각하고 좀 더 그 문학이 그냥 희망이 되고 문학의 그 순수 본령을 여전히 굳건히 지키는 문단 전체의 안방구실을 여전히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비록 문학잡지 경영이 어렵더라도 그 전통을 살려서 앞으로 과거의 역사를 뛰어넘는 그러한 매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